예, 2022년 10월 4일 오늘 음력으로는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7시 반까지 제가 그 요즘 보살사상의 철학적 완성을 위해서 또 평생 꿈꾸어왔던 사상가로서의 제가 막바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제가 글을 정리해서 이 사상 테마 10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미 적어 두었던 그런 글을 다시 정리하고 보태어서 새롭게 뭐냐면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자에 제가 읽어보고 있는 이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 그 다음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예, 그래서 이 후설이 사상가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상가에게는 오직 하나의 사상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잡다한 사건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밝힌 하이데거의 입장은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에서 그는 태어났고 일을 하였고 그리고 죽었다 라는 간결한 문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압축하여 소개하였을 때 더없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태어났고 사색하고 그 사색의 소선을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사상체계 즉 철학으로 형성한 사상가에게 있어서 문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사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상은 사상가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연결시킨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은 특히 후설의 경우에도 조금의 예의도 없다. 후설의 생애는 외적인 면에서는 보통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화려하지도 않고 굴곡도 없는 평범한 생애였다. 그러나 그의 내적 생활인 사상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끝없는 모색의 과정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투쟁의 일생이었다. 그의 철학적인 주된 관심은 냉철한 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사상 발전의 어느 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탐구를 계속하는 그의 생활은 실존적 성실상을 표본 같은 느낌을 주며 프로메테우스적인 자기 극복과 자기 비판의 연속이었다. 후설에게 있어서 이러한 끝없는 자기 반성과 재검토를 통해 이전의 입장을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찾아 그 긴 방황을 하였는가? 그가 평생에 걸쳐 찾아 헤매었던 것은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현상학이었다.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점이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아마 밝혀 보려는 요지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보살사상 이라 해가지고 제가 보살사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살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종교의 기백사상과 한국의 미래라는 이 책을 또 보고 종교의 개념과 종교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철학과 사상이 철학과 사상으로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것이 현실 사회에 바로 반영돼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또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경제학, 최동석 박사님의 그리고요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 관료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책을 정리한 것이 오늘 4번째 강의하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째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국문명학술은 202번째, 사상 4번째,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 원시 반볼의 한국사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매우 뭐냐면 앞에 책을 잘 정리해서 제가 적은 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살 사상은 실존주의다. 실존주의는 본질의 문제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본질은 규범되기 어렵고 본질은 객관적이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성인 실존성을 주관적으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 실존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존재성이 여기서 나온다. 나의 존재성이 있어야 나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가 있고 실제가 확보됨으로써 실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사르트르의 말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대상으로서의 실제인 나이다. 나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말하며 자기를 제어한 인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실제적 자유가 나오고 실제적 자율이 나오고 실제적 책임이 나온다. 이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 누구와 대상으로서의 실존적 인간과 말이다. 이것이 네트워크이다. 이것이 조직이고 이것이 분권하다. 인간에게는 영원 불변의 객관적인 본질을 존재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래서 객관적인 본질보다는 주관적인 본질을 주장했다. 이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사르트르와 더불어서 실존주의를 시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란, 그러면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존재란 자기와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골장의에서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하고, 중우주와 대우주는 나 자신을 제어한 태양계의 가시권 안을 중우주라고 하고, 태양계의 가시권 밖을 뭐냐면은 대우주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우주, 중우, 대우주가 다 모였을 때 이것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로 대별하였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대상의 본질적 사고, 이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가 없는 질문과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맹목적, 명신적 실존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본질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의미가 여기서 방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 영역은 본질적 대상으로서의 사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살사성이고 실존주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 영역은 본질적 대상으로서의 사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즉
존재적인 부분을, 존재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고 실존주의라는 뜻입니다. 자, 즉 실존적 실제가 사고가 바로 인간인데, 그 실제적 사고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이성의 영역이다 이거죠. 이는 이성의 확대된 고등동물의 호모사피엔스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초월성이 나온다. 보살사상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것을 포함한다. 초월적인 말 속에는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확장된 이성의 영역이 있다. 이를 우리는 추상성이라 하고 가상적이고 상상적이라 골장에서는 표현하였다. 이를 의학의 개념에서는 영성의 감이라고 한다. 영성의 감이는 정신과 영혼의 범주에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정신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보살사상이 말하는 초월성, 초월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존, 실제, 본질인 우주 만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가능케 하는 보살사상의 정수이다. 부처사상은 실존하지 않는 사유체계이다. 인간의 실제성을 보편화된 인간이 아닌, 즉 보살화된 인간이 아닌 특정 인으로서의 사제들에게 특화된 실존으로 언제나 생업의 문제와 사회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장 현실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혜택을 바라는 특정한 종교가 된 것이다. 그들의 실존은 전제 왕권 국가의 지배자의 탁발이에요. 생업을 보장받지만 이 여름날의 물거품 같은 험함이 나는 부처사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고, 우주 만상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만상의 실존 문제가 보살이다 이거죠. 그 이유는 실존적 영역과 영성과 정신, 영혼을 억압할 때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사상인 본질적 사고로 해명할 수 없는 세계를 실존적 사유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는 역사성을 가질 때 우리의 을과 홀은 바로 설 것이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키르케고르의 말은 인간의 실존적 사고를 강조한 내용이다. 몸과 체는 하나이다. 존재는 실존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 곧 골장 보살의 말이다. 우주 창조설은 우주 만상은 소립자로 두루두루 깔려 있는데 이는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실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존이 본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본질이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존적 사유에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고, 생활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허위와 가식의 정신적인 거짓을 도려내야 한다 이거죠. 항상 자유의 의지 넘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문제인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 없는 노력을 통해 의미 부여와 가치, 목적, 동기, 부여, 목표를 향한 지향성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살사상이다. 지향성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살사상이다. 그 결과로 선택되어지고 결정의 아름다움의 진선미를 갖게 되는데 이를 행복이라 한다. 보살사상은 행복사상이다. 이는 토템에서 나온 것이다. 토템은 동물이다. 이를 보살사상에는 극락이라 한다.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은 실존하는 인간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골장 김태수 도순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